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 동탄 얘기하려고 합니다. 동탄 올해 가장 많이 반등한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반면 작년에는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제가 가장 많이 떨어진 동탄을 영상으로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통틀어서 유일하게 특정 지역을 타겟해서 영상을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때 동탄에 대해 좋게 말했고 23년 하반기만 되어도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한 3, 4월부터 쫙쫙쫙 반등하더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송파보다 잠실보다 더 빨리 올라간 그런 어떤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과연 이 반등 거품인지 앞으로 다시 꺾일 것인지 아니면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인지 이런 거 지난 영상에 AS 차원에서 한번 더 다뤄보고 딥하게 다뤄보고 동탄에 대한 전망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저번에 했던 건데 동탄 도시에 대해서 심플하게 아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동탄은 서울에서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신도시 중에 가장 먼 곳인데 가장 크게 지어요. 또 그러니까 서울에 어떤 너무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변 일자리와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로 만든 게 동탄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인프라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만든 곳이 동탄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화성 캠퍼스, 삼성 기흥 캠퍼스 있고 동탄 일반 산업단지 뭐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 주변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규모도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은 토지적으로는 일산 플러스 분당보다 약간 작은 수준, 정말 크죠. 예, 그리고 인구적으로는 40만대 중반까지 이제 현재는 40만 정도인데 중간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40만대 중반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300조 이거 투자 뭐 호재 이런 것도 있어서 분명히 늘어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판교 플러스 분당하고 비슷해요. 포항시하고도 비슷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 자족도시죠. 네, 뭐 삼성전자, 뭐 화성 캠퍼스, 시흥 캠퍼스, 그다음에 아주 요새 유명한 뭐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서울 뭐 한국지사 뭐 그런 동탄 테크노밸리 플러스 우리 반도체 300조 투자하는 그 용인에 투자하는 바로 인근에 그거 돼 있죠. 그래서 분명히 자족도시인 거 맞고 인프라와 상권도 아주 훌륭합니다. 규모가 일단 되잖아요. 규모가 되니까 뭐 무슨 백화점, 무슨 쇼핑몰,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학원과 상권들 다 엄청나게 좋아요. 살기가 좋죠. 살기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학군, 학원가까지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군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학군이 어느 정도 꽤 잘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동탄은 또 규모가 잘 되어 있고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동탄 역시도 중학군까지는 상당히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괜찮은 곳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폭락을 했었죠. 왜 폭락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수급 문제가 있었어요. 22년 화성시의 물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종종 강조드리는 4년차 물량, 그러니까 모든 4년차 물량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물량 폭탄이 터졌을 적에 4년 후에 다시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제 이론인데 많이 지금 검증되고 있죠. 헬리오시티 4년차 때 굉장히 힘들었고 동탄 역시도 4년차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4년차 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그 전세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겹쳐가지고 전세가 하락을 맞았고 전세가 하락이 크게 오니까 역전세난을 크게 맞아서 급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던졌고 그게 폭락으로 이어진 게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급 문제는 점점 개선이 될 그런 흐름이에요. 이게 화성시 물량인데 점점 개선이 될 흐름이고 또한 화성의 입주는 아직 계속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동탄 1, 2 도시 거기 정말 핵심 동탄이라고 할 수 있는 동탄의 입주는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적인 부담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한 자족 도시로 만들기에는 아무리 일자리를 넣는다고 해도 너무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어져야죠. 서울과 이어지면은 이 자족도시 플러스 서울과 이어짐으로써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GTX-A죠. GTX-A. GTX-A가 되면 바로
판교, 용인 판교 지나서 삼성역, 물론 삼성역 개통이 좀 늦지만 서울역까지 쭉 이어주는, 그 다음에 뚫고 운전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서울을 거쳐서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특급 호선이잖아요. 특급 노선이잖아요. 근데 GTX-A는 BC와 달리 5년 후, 7년 후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호재가 아니고 당장 내년, 내후년에 준공이 되는, 개통이 되는 그런 눈앞에 있는 진짜 호재. 실현이 되는 호재이기 때문에 동탄은 곧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지금은 기껏해 SRT 타고 혹은 광역버스 타고 이어지는데 훨씬 더 편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GTX가 만병통치약이냐? 사실 거의 그래요. 거의 24년에 수석까지 이어지고 25년에 서울역 거쳐서 운전까지 이어지면 적어도 25년에 된다고,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거의 동탄의 어떤 약점, 특히 전세가가 낮은 약점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전세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 거기다가 플러스 28년 삼성까지 이어지면은 이거는 정말 대형 호재에 확실하다. 전세가, 동탄의 가치 자체, 그 다음에 실수요, 투자 수요도 아니고 실수요를 올려줄 수 있는 완벽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도 코앞에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 초에 방송 드렸을 적에, 그런데 폭락한 가격 기준으로는 가격 반영이 엄청 됐다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GTX, 그때는 GTX-A의 호재가 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 가격은 메리트가 있고, 추후에 역전세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은 이 가격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 난만 문제만 진정이 되면은 23년 하반기쯤에 이제 동탄은 이제 괜찮다. 그다음에 GTX가 전세가 흐름을 올려줄 것이고, 그에 따라 매매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움직였어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현재 얘기할게요. 23년 7월 현재 시세 어느 정도 됐냐? 동탄역 롯데캐슬 국평 15억 신고가 기록했어요. 좀 큰 평수 40평대는 18.3억까지 기록했어요. 뒤쪽에 제가 시세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엄청나죠.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저점 대비 15에서 25%나 상승했어요. 물론 경기 남부들 대부분 한 10에서 15% 정도는 대부분 상승했어요. 그리고 좀 많이 올라온 데는 15에서 20% 상승했는데, 동탄이 조금 더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동탄역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15에서 25%로 가장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하고, 하지만 동탄 중에서도 약간 지역별로 반등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저는 갭이 메워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 동탄역 롯데캐슬 등 동탄역 주변은 좀 더 빨리 세게 올라와서 여기 25%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좀 동탄에서 먼 외곽 지역 혹은 학군지 이런 데는 15%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얼마가 거래되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죠. 보시면은 제가 아시를 띄워놨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 굉장히 입지 좋은 곳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여기고, 동탄역이 여기 있고, 롯데백화점 여기 있어요. 동탄역 같은 경우는 지금 SRT랑 지하로 이어져요. 롯데캐슬이랑. 그리고 여기가 GTX역이 되니까 또 GTX역이랑 지하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어떤 정말 랜드마크 그런 단지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잘 되어 있는 동탄역 롯데백화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동탄의 완전 대장, 압도적인 대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저는 수준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41평 같은 경우는 18.3억, 18억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층에 해당하는 7층이 18억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31층이 18.3억에 거래됐어요. 여기 최고가는 18.9억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최고가에 준한 상태고, 제 생각에는 제가 한 가지 지금 신고가 찍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신고가 전고점을 뚫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가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시범하나 프레스티지라고 동탄역 롯데캐슬보다 분명히 약간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곳이 있고, 여기 린스트라우스라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중급 규모 단지 요런 게 있는데, 여기가 기존에 전고점이 14억 5천 막 이랬어요. 보시면은
전고점이 여기 14억 5천, 그러니까 14억 5천이 또 한 번 거래된 것도 아니고 14억 4,500, 14억 4천 막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요 시범 하나 꿈에 그린 여기도 14억 5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넘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롯데캐슬이 딱 전고점일 적에 요 21년 8월 요때쯤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캐슬 입주 연도가 21년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입주가 되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입주장이었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전고점을 찍지는 않았고, 정말 전고점에 맞는 가격을 찍지는 않았고, 주변에 이 시범 프레스티지나 뭐 동탄역 린스트라스 요때 여기가 14억 5천 요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전고점, 시장 전고점 시기에 롯데캐슬도 활발히 거래가 되던 그런 연식이었다고 하면은 저는 16억이 넘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로 15억이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찍었다고는 하지만, 원래 여기는 16억 이상의 그러니까 시장 전고점일 적에는 16억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 전고점을 깼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동탄 롯데캐슬이 전고점을 깼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냥 15억 자체의 시세로만 보시고 동탄이 전고점을 깨서 지금 거의 거품 시기보다 더 올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41평은 분양권으로 18억 9천 입주장 근처에 거래가 됐는데 18억 8천까지 갔으니까 요건 좀 더 전고점에 근접한 그런 거래가가 찍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하나 꿈에 그린 요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4억 5천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14억 5천에서 막 8억 8천 막 9억 5천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해서 11억 8천까지, 그러니까 전고점보다는 많이 낮아요. 많이 낮은데 어쨌든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간,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뭐 여기 1428동이 9억 7천, 9억 4,500, 여기 9억 4,500 있잖아요. 9억 4,500에서 11억 8천까지 올라왔으니까 25%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25% 반등했다. 하지만 고점인 14억 5천 정도 수준보다는 뭐 한 15% 정도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이상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은 크게 했지만 여전히 전고점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역 푸르지오, 지난번에 다뤘던 동탄역 푸르지오, 그게 6억 8천까지 떨어졌었는데, 고층 기준으로 6억 8천까지 떨어졌었는데 11억짜리가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40% 정도 떨어졌었는데, 요게 한 8억 4천, 그 다음에 게다가 9층인데 8억 4천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더 고층이면은 뭐 8억 중반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6억 8천에서 한 1억 6천, 뭐 1억 7천 뭐 정도까지 반등했으니까 한 여기도 한 20% 정도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시범 한빛마을 동탄 아이파크 여기는 한 6억 2천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뭐 6억 3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억 4천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도 한 20%, 여기 한 뭐 18%, 20% 요 정도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20%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쪽보다 덜 오른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정도 한 15%에서 한 25%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왜 올랐을까? 이렇게 정말 2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 20%, 25%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 강남 서초 송파보다 더 많이 반등한 거거든요.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떨어졌었다. 그렇죠? 30%까지 떨어졌다가 20% 올라온 거 뭐 이렇게 체크가 이상한데, 30%가 떨어졌다가 20%가 올라온 거랑 40%가 떨어졌다가 20% 올라온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이 반등한 거다. 요거는 맞아요. 요건 인정.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많이 떨어진 게 반등을 많이 한 거다. 요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단연차 추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게 동탄이 많이 떨어진 게 역전세난이 엄청나게 세게 왔던 거거든요. 역전세난이 다른 데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 역전세난이 다른 데보다 먼저 왔는데 여러 가지 수급 문제, 그 다음에 금리 문제가 나름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완화가 되면서 역전세난이 완화가 되어서 금매 던지는 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호재가 터졌어요. 금매 던지는 게 좀
금매 던지는 게 좀 줄어들 찰나에 호재가 터지면서 집주인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하고 동탄에 원래 진입하고자 했던 수요자들은 지금 안 들어가면 늦어 이러면서 약간 좀 조급해지면서 거기에 맞물리면서 시세 상승이 싹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너무 많이 떨어진 가격이 반등을 세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 그 다음에 역전세납 문제의 완화,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진 가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한 가격은 과연 거품일까요? 동탄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많을 텐데 제 생각은 사실은 거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의 해결, 역전세납 문제의 해결과 수급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전세가 문제 이런 게 해결되고 호재의 반영이 동시에 터져서 오를 만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GTX-A 노선의 어떤 호재는 아직 사실은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여기는 GTX-A와 관계없이 반도체 호재, 그 다음에 역전세납 문제 해결, 요게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GTX 중공 요 호재는 아직 좀 더 오히려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A 노선은 GTX 중에서도 베스트 노선이기 때문에 요 호재는 좀 더 강력히 반영이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그 실수요들이 전세가를 올리면서 한 번 더 시세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노선에 대해서는 뒷장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데보다 유독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이게 경기 남부는 대부분 15% 정도는 올랐어요. 10에서 15% 정도 올랐는데 동탄이 한 5%에서 한 7, 8% 정도는 평균적으로 더 오른 것 같아요. 다른 경기 남부보다도. 그러면은 약간 더 오른 건데 그런 거는 요런 상황이 반영되면서 다른 경기 남부보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 수준. 동탄이 유독 거품처럼 혼자 엄청 튄 게 아니고 경기 남부 전체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지역보다 경기 남부 전체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동탄은 조금 더 좋은 호재 양념이 쳐지면서 조금 더 오른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오를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거품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경기 남부의 포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뒷장에서 조금 더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TX-A는 베스트 노선이다. 왜 베스트 노선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경기 남부에서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게 바로 A 노선이에요. 물론 B 노선도 좋고 C 노선도 좋고 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저는 A 노선을 베스트라고 보고, 요거 준공이 빠른 거 떠나서 노선 자체도 베스트라고 봐요. 왜 그러냐? 용인 플랫폼 시티, 제가 용인 플랫폼 시티, 용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풀로 다룬 적은 없지만 다른 어떤 23년 반등 얘기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용인 플랫폼 시티 아주 좋은 어떤 땅이고 어떤 업무지구가 될 거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그건 나중에 다뤄보시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포텐셜 있는 업무지구, 요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교, 뭐 다들 아시죠? 성남역 여기 출퇴근해서 바로 가서 여기 판교역에서 뭐 트램을 타던 마을버스를 타던 여러 가지 출퇴근할 수 있고, 삼성역, 서울역 엄청납니다. 강북에 여기 서울역 자체는 몰라도 여기 근처에 광화문 뭐 시청 뭐 많죠. 그래서 삼성도 여러 가지로 뭐 갈아탈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 그러니까 강남의 핵심 업무지구, 강북의 핵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경기 남부의 경기도 핵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생기는 핵심 업무지구. 여기 A 노선은 정말로 업무지구, 알짜 업무지구들만 이렇게 딱 뽑아서 노선으로 만든 핵심 노선이라고 보고, 거기에 가장 크게 호재를 받는 게 동탄과 운정 일산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동탄 주변 자체도 핵심 업무지구, 삼성전자를 비롯한 동탄 자체도 굉장히 핵심 업무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요 근처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하고 뭐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강북에서 일하는 사람, 판교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요? 동탄으로 가면 좋잖아요. 물론 여기로 가도 되고 뭐 여기로 가도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은, 동탄은 롯데캐슬 비싸긴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요런 뭐 삼성, 서울역, 판교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큰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상권도 좋고, 이런 측면에서 동탄이라는 곳은 사실은 GTX-A 노선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메리트 있는, 실수요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탄의 약점이 지금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낮은 이유는 여기 도시가 발전을 할 것 같지만 아직은 서울로 이어지는 어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낮은 건데, 이게 이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의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고 거기다 매매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하철과 달리 GTX는 저는 도보권이 아니어도 충분히 호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대중교통 호재라는 것은 그 대중교통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보권이어야, 어느 정도 거리여야 호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램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어야 돼요. 트램은 브릿지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니까 트램 타고 어디 내가 정말 출퇴근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게 아니고 트램 타고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트램은 브릿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어야만 호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아니죠. 조금 거리가 있어도 돼요. 6, 7분, 7, 8분 정도 거리가 돼도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호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약간은 거리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GTX는요, 엄청나게 수십 킬로 먼 직장을 갈 때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버스 타고 10분 정도 가서 GTX로 갈아타서 서울역으로 가도 혹은 삼성역으로 가도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GTX 같은 경우는 꼭 뭐 동탄역 롯데캐슬 혹은 뭐 린스트라우스 같이 걸어서 한 3, 4분 걸리는 곳만, 물론 그 정도는 좋죠. 좋긴 한데 그런 곳만 호재로 작용되는 건 아니다. 마을버스권 혹은 버스 타고 10분, 자전거 세권 다 괜찮다, 충분히 호재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동탄역 전체적인 호재로 분명히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해서 저는 경기 남부의 포텐은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땅의 가치와 범서울의 개념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동탄이죠. 수원과 용인 사이 여기 동탄인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서울에만 업무지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니죠. 여기 판교의 업무지구 좀 남진하고 판교의 업무지구 이렇게 생기고, 송도의 바이오, 그다음에 동탄 용인의 반도체, 평택의 반도체, 천안 청주의 2차전지 공장들 혹은 그 소부장 업체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지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점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땅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이러면서 점점 남진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범서울은 이런 산업적인 발전, 그 다음에 교통적으로 확장하는 GTX B 타고 송도까지 가고 GTX 뭐 C나 GTX A 타고 동탄까지 가고 이렇게 범서울이 확장되는데, 만약에 GTX가 평택까지 가면은 범서울을 평택까지 이어져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의 개념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속 집값에도 이렇게 서울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비싸라고 폄하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자체의 자족도시로서의 가치, 여기서 발생시키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이 땅에 대한 가치, 서울과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서도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산업들이나 어떤 땅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경기 남부예요. 서쪽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가 지금 좀 올라오는 거고, 남쪽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예정이에요. 동탄은 그런 차원에서 헤드쿼터와의 접근성도 좋고, 공장을 할 만한 땅도 많고 물도 많고, 굉장히 땅 쪽으로 좋고, 거기에 신도시를 탁 세운 큰 규모로서의 신도시를 세움으로써 어떤 생산적인 측면, 어떤 거주적인 측면, 이런 모든 측면에서 아주 포텐셜이 높은 곳이 경기 남부 그리고 동탄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동탄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아주 단기적인 예측은 어렵죠. 제가 어떻게 다음 달 집값을 예측하겠고 다다음 달 집값을 예측을 하겠어요. 뭐 어느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가격 수준으로 봤을 적에 저는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금의 수도권 집값은 별로 거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기준에서 봤을 적에 동탄의 지금 반등한 집값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 포텐셜까지 더해서 봤을 적에.
하지만 약간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역세권 주변에 어떤 랜드마크나 핵심 어떤 단지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갭 메우기가 좀 더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올라간 곳들은 뭐 예를 들면 동탄역 롯데캐슬 한 15억에서 뭐 15억 5천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게 막 팍팍팍 오르기보다는 여기 선에서 거래가 좀 발생을 하고 조금 동탄 역세권 외의 어떤 학군지들, 아직 덜 오른 학군지들이나 동탄 역세권과는 멀지만 그 주변에 자체적으로 어떤 생활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곳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곳들, 그런 것도 한번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곳들이 좀 더 갭 메우기를 할 수 있다. 사실 투자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어떤 그 갭이 이 갭 메우기가 아니고 그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요 갭이 좀 작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혹시라도 접근을 한다면은 요런 것들을 잘 타깃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간에는 야 수지 뭐 이런 데다 우리는 이 가격인데 동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동탄이 먼저 올라가고 다른 데를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데를 결국은 끌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레벨 맞추기가 결국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탄은 롯데캐슬이 15억까지 갔는데 이걸 뚫고 16억, 17억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비싸니까 막 떨어질 거야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다른 데 동탄의 외곽지 혹은 다른 경기 남부가 여기 맞춰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어느 경기 남부가 좀 더 레벨업하면서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탄이 여기서 떨어질 정도로 거품이 있는 건 아니고 올라올 만하니까 올라온 거고, 다른 데가 갭 메우기를 하는 흐름은 보여질 것 같고, 그러면서 24년에 지금보다 금리도 더 낮아지고 GTX-A도 더 뚫리고 제대로 준공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동탄도 다시 고점을 뚫고 깨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 그래서 동탄 집값의 향후 전망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고, 네, 물론 반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발표봤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 그 다음에 네프콘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